오자럭스 스포츠, 최근 TCL 시즌에서 그야말로 무적입니다. 개막전의 승리와 연이은 연승으로 BO3 경기에 자신감을 보이는 팀인데요.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일관되지 않은 모습과 상위권 팀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죠. 반면 SU e스포츠는 최근 2경기 연승과 함께 절정의 컨디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PCIF과의 플레이오프 승리로 결정적인 순간에 강함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긴 시간 동안의 폼 저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현재의 흐름에서 오자럭스 e스포츠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G2 노르드가 현재 4연승 중이며 최근 한 달간 100% 승률을 보여주는 점은 이 팀의 강력한 폼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심리적, 전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BG에 패배한 점은 랭크 72 이상의 팀과 맞붙을 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반면 아인트락트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로스먼 센터를 상대로 승리하며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 승률 34%와 최근 한 달 승률 33%로 나타난 장기적인 폼 저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 G2 노르드에게 3전 전패한 기록은 전술적 열세를 보여주죠. 각 팀의 상황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번엔 G2 노르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팀 오렌지 게이밍은 최근 2연승과 67%의 승률로 강한 모멘텀을 자랑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성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카우플랜드 행그리 나이츠를 상대로는 60%의 승률을 기록하며 명백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위권 팀에 대한 약점도 드러났는데요. 최근 랭크 69와 101의 팀에게 패배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카우플랜드 행그리 나이츠는 하위 랭크 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며 승리를 쌓아왔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심각한 폼 저하로 22%의 승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프라임 리그에서도 연속 패배하며 일관성마저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팀 오렌지 게이밍에 대한 상대 전적에서도 40%의 승률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팀 오렌지 게이밍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스트게이트 e스포츠는 지난달 100% 승률로 단기적인 모멘텀과 자신감을 확실히 얻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도와 다크 패세지를 상대로 최근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년 동안 33%의 낮은 승률은 장기적인 불안정을 드러내고 시즌 초반 여러 번의 0-2 패배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취약함을 보입니다. 반면 팀 피닉스는 강팀 다크 패세지에게서 한 세트를 빼앗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연속 패배는 전략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패배가 0-2로 끝난 점에서 지속력의 약점을 노출합니다. 이번 경기는 부스트게이트 e스포츠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스트게이트 e스포츠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이너드 e스포츠는 최근 6개월 동안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대와의 전적에서 승리를 거두며 전술적 자신감을 얻은 상태죠. 하지만 최근 한 달간의 승률이 저조하며 플레이오프 진입 시의 폼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취약점을 보여 패배가 잦았습니다. 반면 에스트랄 e스포츠는 최근 RMD를 2-0으로 제압하며 강한 압박에서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현재의 연승과 플레이오프 진행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며 하위 브래킷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 승률이 낮고 최근 상대 전적에서 패배하여 전술적 다양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에스트랄 e스포츠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DM 티그레스는 최근 한 달 동안 100% 승률을 기록하면서 절정의 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승률 상승과 라이온 아카데미와의 역대전적 2승 0패로 심리적 우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50% 승률을 보면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반면 라이온 아카데미는 최근 한 달간 단기적으로 폼을 회복하며 100%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33% 승률은 일관성의 부재를 나타내고 SDM 티그레스와의 중요한 경기에서는 연패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SDM 티그레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NK Furyx는 KT 롤스터와 DN Supers를 깔끔하게 제압하며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반년간 수익도 상위권에 올라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최근 한 달간의 승률이 43%로 기복을 보이며 특히 T1과의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는 점이 아쉽습니다. 반면 T1은 지난 한 달간 67%의 승률을 기록하며 꾸준함을 자랑합니다. 특히 BNK Furyx와의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화생명 e스포츠에 패하면서 BO3 시리즈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는 T1의 승리가 예상되네요. 기대해 봅시다. 한화 라이프 e스포츠 챌린저스는 최근 KT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며 강팀을 상대로도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50%의 승률과 2번의 시리즈 승리는 이번 경기에 유리한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번 반기에는 일관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며 강팀을 상대로는 고전하고 있죠. 최근 T1과 DRX에게 패배하며 상위팀에 대한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반면 KT 롤스터 챌린저스는 지난달 67% 승률로 강력한 폼을 자랑합니다. 특히 80%의 과거 승률로 지역 내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농심과의 경기에서 드러난 전술적 허점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또한 한화 라이프에게 2-0으로 패배한 것은 이번 경기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KT 롤스터 챌린저스가 이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게이밍은 MBK e스포츠와의 상대 전적에서 50%의 승률을 유지하며 특히 2월의 2-2-1 승리로 팀의 적응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디토네이션과의 2-0 승리는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강점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최근 한 달간 0%의 승률과 최근 5경기 중 4번의 패배는 팀의 폼이 저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MBK e스포츠는 최근 한 달간 60%의 승률을 기록하며 맵폭과 기본 안정성에서 그라운드 제로 게이밍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만 5월 6일 후쿠오카와의 승자전 8강에서 0-2로 패배하며 플레이오프 상황에서의 취약점을 노출했죠. 이번 경기는 MBK e스포츠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게이밍의 상승세를 기대하면서도 MBK e스포츠가 확률적으로 앞서 있을 듯하네요. 톱 e스포츠는 최근 한 달 동안 67%의 승률에 2연승까지 확실히 모멘텀을 타고 있는 팀입니다. 더구나 NIP와의 상대 전적에서 5-0이라는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기 운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의 48% 승률은 약간의 일관성 부재를 드러내고 특히 인빅투스 게이밍에게 패한 경기는 공격적인 팀 앞에서의 취약점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닌자즈 인 파이자마스는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100% 승률로 그룹 스테이지 진입에 있어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JD 게이밍을 2-0으로 이긴 경기는 상위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역량을 증명했죠. 그러나 터프 스포츠에 대한 상대 전적 0-5는 부정적인 역사를 남기고 최근 BO3 시리즈에서의 약간의 일관성 부족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터프 스포츠가 이길 것 같네요. 또 보러 오세요.